네, 건강하세요. 차원이 다른 욕창엔 차원이 다른 간호로 승부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간호생활팀의 김보람 간호사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욕창 개선을 통한 보호자 만족도 증대 활동입니다. 순서는 이와 같고요.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저희가 입원을 할 때 간호력 히스토리를 하는데 그때 욕창에 대해서 보호자분에게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이 욕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현재 욕창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욕창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미 생긴 욕창을 잘 치료해 나가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그리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킴으로써 외부의 우리 병원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환자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팀 구성입니다. 저희 가족사랑의 욕창의 대부이신 진희종 원장님을 상대로 그 이하 많은 팀원들이 함께 해주었고요. 영양과도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원외 욕창 환자 31명을 기준으로 이 욕창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의외로 관리나 케어가 잘 될 것 같은 급성기 병원에서 욕창이 시작된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환자 상태가 중환이고 욕창에 취약한 컨디션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호자 사전조사를 통해서 욕창 유무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셨지만 욕창 치료 계획이나 상태 설명에 대해 들은 적이 있냐, 현재 욕창 상태를 알고 있냐는 물음에 거의 모른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직원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였는데요.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미 욕창을 접하고 계셔서 그런지 대부분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1번과 2번 문항에 있어서 아니요라고 답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욕창 호전율이 낮은 이유는 뭔지 PC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분석을 해본 결과 개선 사항으로 이 4가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상태 변화가 있음에도 일관된 드레싱을 시행하고 간호과와 요양팀과의 협력이 부족한 것을 토대로 개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욕창 환자 리스트 작성입니다. 환자가 욕창이 있는 부위를 공유하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작성하였고요. 체위 변경 스케줄표를 제작을 해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아침마다 간호과와 요양팀이 전체 환자를 라운딩하면서 체위 변경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주관적인 질문을 표준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욕창 사정도구를 재교육함으로써 각 환자의 점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더 정확히 환자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욕창 측정표 또한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였고요. 환자마다 욕창 단계 및 상태에 따른 치료 계획을 담당 원장님과 상의 후에 수립하였고 영양 공급 또한 시행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경과기록 창인데요. 보시다시피 뉴트리셔널 서포트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영양과와 협업을 하여서 특미음 피딩이 들어가시던 분들은 완제품 시기로 변경을 하고 프로테인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자분들 대부분이 경관 영양 시기를 하고 있고 입으로 드시더라도 연화곤란인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먹는 것으로 영양을 증진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호자와 상의 후에 비급여 영양제를 투여를 하였습니다. 물론 보호자분들께서 금액적인 부담은 있었지만 환자 영양 상태가 증가하고 욕창이 호전되는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면회가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자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환자의 치료 계획이나 상태 그리고 욕창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문자로 소통을 하였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문자는 실제로 보호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받았던 문자 내용을 첨부해둔 사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있다가 어느 급성기 병원에 전원을 가면서 단 이틀 만에 이렇게 커다랗게 욕창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이 욕창을 치료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은 결과 현재
현재는 깨끗하게 힐링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가 전원 가기 전후에 보호자에게 욕창을 확인시켜주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욕창 관리에 있어서 체위 변경 또한 중요한데요. 각 환자에게 맞는 체위 변경을 시행함으로써 욕창이 호전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 측면 이외에 케어 부분에서 환자와 더 가깝게 있는 분들이 요양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양팀과의 협업을 위해서 환자마다 욕창 발생 위험성이 높은 부위를 표시를 해서 상두대에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위 변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원분들에게 드레싱 용품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여서 효율적인 욕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적인 드레싱 소독 매뉴얼을 제작하여서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병동마다 다른 드레싱 방법을 통일화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그 매뉴얼을 토대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클릭 서식창입니다. 이곳에 이 환자의 욕창의 시작부터 경과를 차곡차곡 사진으로 첨부를 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혹시나 이 환자가 다른 병동으로 전동을 갔을 시에 환자 욕창 치료 경과 및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개선 활동 후에 직원들에게 재설문을 시행을 하였는데요. 1차 조사 때보다 2차 조사 때 오답률이 더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 욕창 관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간호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단연 1위는 체위 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환자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이번 QI 활동을 하면서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보호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였는데요. 사전 조사 때는 인식률이 낮았던 반면에 개선 활동을 시행한 후에 욕창이 있는 환자분, 보호자분 9분 전체가 욕창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대답을 해주셨고, 욕창 치료 계획 및 경과에 대해서 설명은 들은 적이 있냐는 물음에 77.8%가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치료 및 간호에 만족하냐는 물음에 응답자 23명 전체 100%가 만족한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병원에 하시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 기억에 남았던 보호자분이 있습니다. 이 보호자분이 1972년에 파독간호사로 독일에 가셔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시국에 타국에서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내드렸던 어머니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너무나 안심이 되었다고 독일에서까지 이렇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시는 보호자분들을 보면 다제내성균이라든지 폐렴, 요로감염, 그러니까 기타 등등 의료 지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해야겠다고 신경을 써야겠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이제 욕창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로 사망을 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종종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욕창이 무서운 질병이라면 질병인데요. 저희 보호자분들은 그렇게까지 무섭고 힘든 건지 몰랐다가 그러고 방치해뒀다가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것을 보시고 굉장히 만족하셨다고 답변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면회 제한으로 인해서 보지 못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또 이야기들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자와 해피콜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 지금 보고 싶어도 못 뵙는 어머니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뜻깊게 받아들였던 답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원외 욕창은 30%, 원내 욕창은 42%로 호전을 보였고요. 사이즈 감소권에서 토탈 7건이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와 기록으로 보시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욕창 발견 당시고요. 개선 활동을 쭉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욕창 호전이 아주 눈에 띄게
네, 호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분 역시 욕창 발견 당시와 현재 사진을 비교해 보실 때 사이즈도 많이 감소되었고 문두 자체도 깨끗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이 애초에 이 정도까지 있을 때까지도 욕창이 있는지 모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통해서 현재는 저렇게 많이 좁아지고 좋아진 욕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보호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대한 처치나 간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상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부에 지금 우리 병원을 홍보하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계시는 보호자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추후 관리입니다. 제가 이번 QI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보호자와의 라포 형성, 즉 신뢰도를 어느 정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중증이어도 그리고 욕창이 심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호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뢰도를 더 업 시킬 것이고요. 누구나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입 직원들을 교육을 할 것이고 영양과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질 높은 영양 공급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비급여 영양제의 실적도 더 팍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 우리 병원이 이미 감염 안심병 등으로 이름을 좀 많이 날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감염 안심뿐만 아니라 욕창까지 휘어잡는 욕창 안심 전문 병원이 되도록 더 달려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사랑 병원을 더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QI 활동을 토대로 제작을 했던 UCC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호자분들에게 욕창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간호를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병원을 홍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UCC를 제작하는 데 더 박차를 가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간호생활팀의 김보람 간호사였습니다. 경청해